이번 주처럼 토요일이 기다려진 적이 없습니다. 펩 과르디올라와 위르겐 클롭의 라이벌리, 양 팀에 존재하는 수많은 슈퍼스타들, 승점 1점 차 리그 1위와 2위 간의 대결. 11월 25일에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기를 설명하는 수식어들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양 팀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영상은 예측의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포인트로 경기를 보면 좋을지에 무게를 두고 만든 영상이니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공격을 전개할 때 보통 센터백을 한 명 올려서 로드리를 지원합니다. 3-2-4-1의 대형으로 빌드업을 전개하죠. 이때 실바와 알바레즈는 각각 도쿠와 포든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포든이 공을 잡고 있으면 알바레즈가 포든 등 뒤로 크게 돌아줍니다. 첼시전에서 보여준 맨시티의 패턴 플레이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포든이 공을 잡고 수비를 집중시킨 틈을 타서 알바레즈가 돌아주죠. 포든은 알바레즈를 줄 수도 있고 슈팅을 할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 때문에 측면 수비인 쿠쿠렐라는 쉽게 달려들지 못하고 포든에게 슈팅을 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시티의 이런 장면은 반대쪽에서도 나옵니다. 지난 맨더비 때 장면인데요. 베르나르도 실바가 돌아주면서 그릴리시의 파괴력을 증가시켜줍니다. 결국 베르나르도 실바는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리고 홀란드가 딸깍으로 마무리하며 골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맨시티는 이런 패턴 플레이를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깥으로 돌아주는 선수의 주발입니다. 실바는 왼발잡이니까 바로 크로스 올릴 수 있게 왼쪽을 지원하는 것이고 알바레즈는 오른발잡이니까 오른쪽을 지원합니다. 이런 디테일은 펩이 맞춰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격이 더 무서운 이유는 맨시티의 윙어들의 수준 때문입니다. 도쿠나 포든이 1대1 대결에서 충분히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명으로 막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2명 정도 투입할 가능성이 높죠. 한 명에게 2명이 투입된다는 건 누군가는 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선수로부터 올라오는 공을 리버풀이 어떻게 커버를 치느냐가 중요합니다. 혹은 크로스를 올리지 않고 바로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수비 중에 누가 나가서 커버해줄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아놀드나 치미카스를 적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놀드는 대인 수비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고 치미카스도 마찬가지로 수비력이 엄청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클롭은 충분히 조고메즈 카드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선발 수비 라인도 이 경기를 보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리버풀의 측면 공격은 어떨까요? 리버풀 공격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살라입니다. 살라의 플레이메이킹이 어느 정도 효과적일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이런 패턴 플레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살라가 수비의 시선을 끌어주고 누네즈가 빈 공간으로 침투해서 바로 슈팅하는 장면이 이번 시즌 꽤 나왔습니다. 누네즈가 0점만 잘 조절한다면 충분히 득점 찬스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건 1라운드 첼시전인데 역습 상황에서 살라가 반대쪽 디아즈를 보고 한 번에 넣어주는 패스로 득점한 적이 있습니다. 꼭 가까이 있는 누네즈가 아니더라도 윙어끼리의 연계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맨시티의 수비진인데요. 당연히 이름값만 보면 엄청난 수비진이지만 첼시전에서 확인했을 땐 맨시티 수비진의 폼이 정점인 느낌이 아닙니다. 그바르디올과 후뱅 디아즈는 첼시전에서 완벽한 수비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워커도 스털링에게 공략당하는 걸 보니 아예 뚫지 못할 방패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리버풀 공격진 3톱의 퀄리티 역시 리그 탑급이고 특히 역습 시 속도를 살려서 소수로 만드는 골의 순도는 그냥 미친 수준입니다. 리버풀 역시 역습 찬스에선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공에선 맨시티의 손을 들어주고 싶고 역습에선 리버풀이 재미 볼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맨시티와 리버풀 중원의 가장 큰 차이는 전문 요건의 여부입니다. 맨시티는 전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유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맨시티의 경기력은 로드리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한 가지 리버풀에게 다행인 점은 스톤스가 현재 없다는 것이죠. 스톤스와 로드리가 중원에 있을 때 맨시티의 경기력은 완성도가 더 올라갑니다. 아칸지도 좋은 선수입니다만 스톤스보다는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첼시전에서 갤러거가 힌트를 주긴 했습니다. 맨시티가 센터백을 올려서 중원의 숫자를 늘려놓을 때 활동량 많은 미드필더가 묶어주면 그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중원에서 누군가 아칸지를 묶어줄 수 있다면 로드리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커티스 존스가 그리운 리버풀입니다. 이제 리버풀의 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엔도라는 전문 6번이 있긴 하지만 올 시즌 경기들을 보면 클롭은 6번 자리에 메갈리스터를 기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문 6번이 아닌 메갈리스터가 포백 보호를 잘 수행하는지가 포인트라고 봅니다. 메갈리스터가 다재다능한 선수는 맞지만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올 시즌 리버풀의 원정 경기들을 보면 커버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과부하에 걸린 메갈리스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선 리버풀의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수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전 특히 좌측 메잘라 자리에 있는 선수가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보슬라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리버풀은 공격할 때 토트넘만큼이나 풀백을 공격에 많이 활용하는 팀입니다. 만약에 좌우에 치미카스, 아놀드가 나온다면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놀드의 공격적인 능력을 빌드업에 사용하기 위해 안쪽으로 당겼을 겁니다. 그때 혹시라도 역습 상황이 발생하면 아놀드의 빈자리 때문에 소보슬라이의 커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놀드가 에버튼전에서 공을 미스해서 소보슬라이가 커버해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소보슬라이의 에너지 레벨이 정말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소보슬라이가 개같이 뛰어야 합니다. 소보슬라이는 아놀드 지원, 역습 보름반, 때로는 박스 침투까지 오른쪽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좌측 메잘라 있는 선수가 흐라벤베르든 각포든 수비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근데 루턴전이나 브렌트포드전에서 소보슬라이의 모습을 보면 시즌 초반만큼 에너지 레벨이 높은 느낌이 아닙니다. 클롭이 맨시티전을 준비해서 자제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체력 문제라면 중원 싸움에서 리버풀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원 밸런스는 맨시티가 훨씬 잘 잡혀있고 중원에서 맨시티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장에 가봐야 합니다. 공격수 부분을 보면 재밌는 지표가 있는데 홀란드가 빅찬 스미스 1위, 누네즈가 3위입니다. 하지만 홀란드는 12경기 13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 한 경기 한 골이 넘는 미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네즈는 쉬운 건 잘 못 넣지만 어려운 건 또 기가 막히게 잘 넣기 때문에 지난 뉴캐슬전을 떠올리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살라와 베르나르도 실바처럼 최고의 찬스 메이커들이 각 팀에 있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하자면 골키퍼는 리버풀이 유리합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알리송을 막을 골키퍼가 없습니다. 그나마 토트넘의 비카리오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탑은 알리송이라고 봅니다. 각 팀의 수비부터 공격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 얘기를 하자면 펩과 클롭 둘 다 뭘 할지 모르는 양반들이라 경기 전에 엄청난 수를 둘 수 있습니다. 그 수는 경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